어제 오후부터 뉴욕 일원에는 4에서 8인치, 브롱스는 10인치, 외곽 지역은 12인치 내외의 눈이 내렸습니다. 백신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3차 임상에서도 뼈마디가 아픈 후유증을 겪었다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백신의 병당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양당과 백악관이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기부양책의 통과를 위해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자정까지는 표결을 치르겠다는 목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7만 1,396명 늘어난 1,756만 8,293명, 사망자는 2,439명이 늘어 31만 7,09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974명이 늘어 85만 3,314명, 사망자는 100명이 늘어 3만 6,04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754명이 늘어나 42만 9,202명, 사망자는 65명이 늘어 18,195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321명이 늘어 16만 102명, 사망자는 46명이 들어 5,5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뉴욕 일원에는 4에서 8인치의 눈이 내렸고 브롱스는 10인치, 외곽 지역은 12인치 내외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폭설로 백신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어젯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보스턴 등 북동부 여러 도시에 강한 돌풍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는 등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시에는 최고 12인치의 눈이 쌓여 가능한 밖에 나오지 말라는 주의보가 발령됐고 코로나19로 실내 외식이 금지된 상황에서 오후부터는 폭설로 야외 외식도 중단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선 이날 오후 2시부터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욕공항은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 시간당 2인치의 강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폭풍으로 인해 75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이날 저녁 차량 30대에서 60대가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고 뉴욕 맨하튼 북부에서도 최소 19대가 충돌해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북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주정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병원에 배포하고 있고 물류업체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폭풍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백신 운송을 맡고 있는 물류업체 페덱스는 15명의 기상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0명에 가까운 물류 전문가들이 트럭과 항공 화물 운송 경로를 조율했습니다. 눈보라는 코로나19 산별 진료소에도 영향을 미쳐 뉴욕 로드아일랜드 보건부는 폭풍주의보로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센터를 16일 모두 폐쇄했습니다. 이미 예약을 한 사람들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알래스카주의 한 병원에서 의료 종사자 2명이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3차 임상에서도 뼈마디가 아픈 후유증을 겪었다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17일 뉴욕타임즈는 알래스카주의 한 병원에서 의료 종사자 2명이 각각 15일과 16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 15일 접종자는 중년 여성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여성의 알레르기 반응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영국의 의료 종사자 2명이 보인 것과 유사한 과민증 반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남성으로 16일 백신 접종 뒤 10분 만에 현기증과 목이 칼칼해지는 증세 등이 나타나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측은 이 남성은 1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와 퇴원했고 아나필락시스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는 모더나 백신의 후유증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월 모더나의 백신 임상 3상에 참여했던 68살 조슬린 에드워즈가 2차 접종 이후 심한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한 간호사인 에드워즈는 백신을 맞은 자정부터 24시간가량 엄청난 오한과 심한 목 통증, 두통과 함께 온몸의 관절이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체온이 최고 39도까지 치솟았고 엄청난 양의 땀을 흘렸지만 다음날 아침에 괜찮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반응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상적이며 체내에 다른 게 들어왔다고 신체가 보내는 좋은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이 시작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한 병당 사용량은 5회분입니다. 하지만 운반 과정에서 약물이 넘치는 상황 등에 대비해서 실제 들어있는 양은 최대 7회분까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식품의약국이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병당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16일 FDA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재 공중보건 긴급 상황을 고려할 때 FDA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에서 얻을 수 있는 총 용량만큼 백신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병당 통상 5회분 사용이 가능하지만 5회 접종을 마치고도 일정량이 남게 됩니다. 운반 및 보관, 사용 과정에서 약물이 넘치는 상황 등에 대비해 제약사가 병에 꽉 차게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FDA는 이를 활용하면 병당 기존 5회에서 6회, 최대 7회까지는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회 접종에 충분하지 않은 잔여분을 1회 접종분을 구성하기 위해 다른 병과 함께 모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에 방부제가 함유되지 않았고 병에서 병으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혼합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의 수송 과정에서는 수송용 상자의 온도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캘리포니아주 두 곳에 도착한 백신 상자의 온도가 영하 92도까지 떨어져 일단 문제의 상자에 담긴 백신 수천 회분을 제조사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반용 상자의 온도가 적정 온도인 영하 70도보다 과도하게 내려가는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화이자도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의료진이 권유하지 않는 한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78세로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에 속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16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백신을 맞기 위한 줄을 앞지르고 싶진 않다면서도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는 걸 미국인에게 보여주고 싶다면서 공개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접종 시기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CNN 방송은 백악관 의료진이 권유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을 맞을 것 같지 않다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1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가 18일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에게 조속히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항체가 생겼을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가능한 한 빨리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당과 백악관이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기 부양책의 통과를 위해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자정까지는 표결을 치르겠다는 목표로 합의가 근접했다는 낙관론도 나왔습니다. CNN과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은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16일 경기부양책 합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이날 늦게 또는 다음 날 오전 중 합의 타결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지도부 간 협상에 관해 상원에서 초당적 다수가 통과시킬 수 있는 선별적 팬데믹 부양 패키지 합의 타결을 위한 길을 닦았다며 법안을 만들 때까지 휴회 일정으로 의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논의되는 부양책 규모는 총 9천억 달러 상당입니다. 인당 600달러 상당의 코로나19 부양 수표 지급과 주당 300달러 상당의 실업급여, 3,3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 및 백신 배포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우선시해온 주 지방정부 자금 지원을 비롯해 공화당이 밀어붙여온 이른바 책임보호 조항 등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두 항목 모두가 빠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의회 운영을 위한 연방 자금 집행이 만료하는 오는 18일 자정까지는 표결을 치르도록 목표를 잡고 일단 합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의회 양당 구성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셧다운 조치를 도입하는 곳도 늘면서 미국의 실업 지표는 석 달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8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17일 노동부는 지난주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8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3천 건이 늘어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9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1만 8천 건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주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엄격한 셧다운 조치를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51만 건으로 27만 건 감소했습니다. 투자은행 스티펠의 린지 피그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2차 유행이 추가 영업 폐쇄와 실업 사태로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긴 했지만 바이러스 대유행을 잡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몇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가하기 직전인 지난 3월 초에는 매주 21만에서 2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경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일 때까지 기준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 매입 등의 지원책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9월 예측치보다 다소 오른 마이너스 2.4%로 예상했습니다. 16일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6번째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00에서 0.25%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노동시장 여건이 최대 고용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평가와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경제활동과 고용이 계속 회복되고 있지만 연초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수의 위원들이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은 또 경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매달 최소 1,200억 달러의 채권을 계속 사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자산 매입이 원활한 시장 기능과 조정 가능한 금융 여건을 조성하고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흐름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4%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9월 제시한 마이너스 3.7%보다는 다소 올랐습니다. 2021년 성장률도 9월에 내놓은 4.0%보다 약간 오른 4.2%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는 빈곤율이 최근 5개월간 급등했습니다. 빈곤 인구가 780만 명이나 증가하면서 상승폭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6일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빈곤율이 최근 5개월 동안 급등하면서 빈곤 인구가 780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과 노를댐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11월 빈곤율은 11.7%로 지난 6월 이후 2.4%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60년 전부터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연중 상승폭으로는 가장 컸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시기는 오일 쇼크 때인 1979년에서 1980년이었는데 연구진은 올해의 경우는 이때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빈곤율 자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낮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연간 수입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인 빈곤율을 발표합니다.
현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빈곤선은 26,200달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실업수당이나 현금 지급 등 정부 지원도 줄면서 빈곤 인구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간 실업수당의 경우 올해 봄에는 평균 900달러를 넘었지만 8월에는 약 300달러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로 개인상에는 H마트 권일현 대표, 단체상에는 내일재단을 선정했습니다. 매년 열어오던 뉴욕 한인의 밤 행사는 내년 1월 13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오후 김영덕 이사장과 10여 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제36대 정기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이사회는 61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18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내년 1월 13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인의 날 수상자로 권일현 H마트 대표와 내일재단을 각각 개인상과 단체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권일현 H마트 대표는 한인회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에 매칭으로 $50만 펀딩을 한 공로가 인정됐으며 내일재단은 센서스와 대선 참여 독려 캠페인 등에 기여해 단체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한인회 측은 한인의 밤 준비위원장으로 지미 한인회 부회장을 선임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사회에서는 민승기 전 회장의 $50만 공금 유용 판결에 대한 배상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민 전 회장과의 재협상을 통해 총 $15만 배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민 전 회장으로부터 이미 $5만 받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 놓은 상태이며 내년 3월에 $5만, 그리고 이후 5년 동안 매년 $10,000씩 분할 지급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이라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LA의 확진자 수는 캘리포니아주의 확진자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사망자도 1시간마다 2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오늘 하루에만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 13,080명을 기록해 최다였는데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21,4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팬데믹 이후 최다인 131명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선 카운티 주민 80명 중 1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very hour, on average, 2 of our neighbors, family members, and friends are dying from COVID-19. And the virus is rampant in all neighborhoods. We have the most difficult road yet in front of us. 코로나로 입원해 있는 환자 수도 역대 최다인 4,656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가주의 중환자실 수용력은 0.5%로 떨어졌고 LA와 근접한 오렌지 카운티 병원의 경우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600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 1,350명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Over the next few weeks, if the numbers continue to increase the way they have, I am afraid that we may run out of capacity within our hospitals, and the level of care that every resident in Los Angeles County deserves may be threatened just by the fact that we are overwhelmed by those numbers. 감염력은 환자 1명이 보통 1.2명 감염시키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중 40% 정도가 무증상자인 만큼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면서 방역이 한 차례 더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hings that were safe in the fall or that were safe even 2 months ago or 1 month ago are not safe today. Having a very small holiday gathering is not safe. Getting together with a couple of friends at dinner is not safe. LA 카운티 외 캘리포니아주도 확진자가 하루 만에 53,700여 명 발생해 미국 모든 주를 통틀어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확산세 억제를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연휴 기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제35대 LA 한인회장 선거에 부정 의혹이 있었다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 부정 의혹을 제기해온 정찬용 변호사는 LA 지역 주민 동한 씨에 대한 변호인으로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제기한 소장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제임스 당선인의 공탁금과 후원금 내역 등이 불투명하다면서 이에 대한 재정 내역을 30일 안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제임스 당선인이 한인회의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한인들의 정보를 선거 활동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A 한인회 측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주 법원에 출입할 때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체포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원 보호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IC 측이 법원에 출석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재판 절차가 취소되는 등 사법 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주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지참해야 하고 그 외 모든 강제 연행 등은 제한됩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임시 면허증을 받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국 사무소 앞에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임시 면허증 대신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한 뒤에 받는 유효 허가 양식을 갖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정식 운전면허증은 차량국 업무 적체 상황이 종료된 뒤 2개월 안에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민권센터 등 60여 개 시민단체들이 16일 맨하튼의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의 인종차별적 조닝 변경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뉴욕의 미래에 대한 커뮤니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또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의 인종차별적인 리조닝, 실패한 저소득층 주택공급 정책과 지난주 특별 플러싱 워터프론트 구역 개발안을 통과시킨 시의회를 비판했습니다. 15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연결 탑승 수속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결 탑승 수속은 환승객이 최초 항공사의 탑승 수속 한 번으로 연결 항공편의 좌석 배정과 탑승권 발급, 최종 목적지까지의 수화물 탁송 수속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연결 탑승 수속은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2019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양사간 환승 승객은 12,000여 명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에만 구름이 낀 후 차차 화창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17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